혹시 똘똘한 한 채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이 똘똘한 한 채 가진 분들 세금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려는 건지 오늘 한번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초고가 주택 한 채를 둘러싼 한국의 부동산 세금 제도가 지금 엄청난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바꾸려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는 서울의 30억짜리 아파트 딱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B는 지방의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합쳐서 10억 원입니다.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재산세를 더 많이 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30억짜리 집 가진 A겠죠? 그런데요, 현행 제도에서는 정답이 좀 뜻밖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정부가 이번에 뜯어고치려는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B, 그러니까 자산이 더 적은 B입니다. 아니, 30억짜리 집 가진 사람보다 10억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낸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산 가치는 훨씬 무거운데 세금 부담은 오히려 더 가벼운 이 기이한 상황, 이게 바로 현실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너도 나도 똘똘한 한 채, 특히 강남 같은 곳의 초고가 아파트에만 몰리게 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 세금 구조가 그런 현상을 부추긴 셈입니다. 자, 그럼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뭘까요? 이제 그 얘기를 해보죠. 이건요, 그냥 세금 좀 더 걷고 덜 걷고 하는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예 세금을 매기는 기준, 그 판 자체를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이 역사를 좀 보세요. 1970년대 강남 개발 때부터 땅값이 들썩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80년대엔 토지 공개념이란 게 나왔고 2005년엔 그 유명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가 도입됐죠.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 세금은 계속해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변화해 온 거예요. 그리고 2026년, 바로 지금 또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변화의 바탕에 깔린 철학은 뭘까요? 바로 응능 부담의 원칙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자산이 많아서 세금 낼 능력이 더 크다면 그만큼 더 내는 게 공평하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죠. 정부의 논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아니, 당신 집값이 오른 게 순전히 당신 혼자 잘해서 오른 겁니까? 하고 묻는 거죠. 생각해보면 집 앞에 지하철이 깔리고 좋은 학교가 들어서고 이런 사회적인 투자가 내 집값을 올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익의 일부는 세금을 통해 사회 전체를 위해 다시 쓰는 게 맞지 않냐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걸까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우선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건드리는데요. 이게 뭐냐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 제도예요. 지금 보세요. 최대 80%까지 깎아주거든요. 이걸 앞으로는 50에서 60% 정도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특히 시세 차익이 20억 원처럼 어마어마하게 난 경우에는 이 혜택을 대폭 줄이겠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40억짜리 집을 팔아서 25억이 남아도 이 80% 공제 덕분에 세금을 정말 조금 낼 수도 있었어요. 땀 흘려 버는 월급보다 부동산으로 번 돈의 세금이 더 적은 이런 이상한 상황을 이제는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집을 가지고만 있어도 내는 세금, 바로 보유세도 바뀝니다. 세율 구간을 더 촘촘하게 나누고 비싼 집일수록 세율을 확 높이겠다는 거예요. 세금을 더 매기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 할까요? 그렇죠. 고가주택이 뭔지 그 기준부터 정해야겠죠. 여러분, 지금 현재 얼마짜리 집부터 고가주택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네, 정답은 바로 12억 원입니다. 공시 가격 기준으로 이 12억 원을 넘어가면 고가주택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할 때도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아니 좀 심각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이 12억이라는 기준선이요, 이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하고 거의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소수의 부자들만 해당되던 고가주택이라는 말이 이제는 서울의 그냥 평범한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말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러니 기준이 현실을 전혀 못 따라온다?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요. 좋습니다. 그럼 이런 세금 개편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요? 예상되는 효과들을 한번 살펴보죠. 뭐든지 예상대로만 흘러가면 좋겠지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정부가 의도한 효과도 있겠지만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들이 세금 무서워서 집을 안 팔고 꽉 쥐고 있는 매물 잠김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세금 오른 만큼 월세나 전세 올려받자 하면서 세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조세 전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정책을 정말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정부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추진하려는 데는 장기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체질을 바꾸는 거죠. 집을 투자나 투기의 대상으로만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서 정말 사는 곳, 즉 거주의 공간으로 인식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안정시키고 모두에게 더 건강한 주택 시장을 만들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가 우리 부동산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정책이 성공하려면요. 왜 내가 세금을 더 내야 해? 라는 질문에 대해서 모두가 수긍할 만한 답을 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더 거둔 세금을 어디에 쓰는지 정말로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투명하게 사용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만 국민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겠죠.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주택자라고 해도 그 자산 가치가 사회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따라온다는 걸 알아야 한다. 어쩌면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정확한 정보가 경쟁력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콕부동산과 함께하세요. 부동산은 콕, 구독, 좋아요는 꼭.